네, 안녕하세요. 장사스쿨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PT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텐데요. PT 하면은 어떤 생각 떠오르시나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PPT 만드는 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 스피치보다는 만드는 데 너무 주력을 하시더라고요. 구성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설득을 하는 비즈니스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분들부터 소상공인들까지 그리고 작은 점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PR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진행하면 좋은지, 또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PR을 하려면은 그 고수들의 어떤 스킬들을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약간 건드려보는 개괄적인 1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립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제가 이렇게 세 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정된 시간 내에 특정의 대상에게 정보와 사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네. 말이 좀 길죠. 네, 결국에는 계산된 스피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정된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시간, 세바시 같은 강의를 보셔도 알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딱 15분에 맞춰서 강의를 잘 하시죠. 그만큼 철저한 시간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성인의 집중력은 몇 분이다? 네, 10분 이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어떤 명확한 발음법 그리고 발성법을 좀 익히시면 효과적이겠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원하는 목적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관건인데요. 첫 번째, 무슨 힘인가? 표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제가 한다고 그 오바마 대통령 삘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바로바로 얻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설득의 힘. 결국에는 이 표현을 잘해야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스피치다. 표현하는 퍼포먼스다. 그리고 설득하는 스피치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재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PT 만드는데 너무 멋있게 만드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라는 거죠. 스피치 연습에 좀 더 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줄글로 나타냈었는데 우리 PPT 하는 이 순서 그리고 체계를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각,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프로포절, 제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PT 목적을 삼으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자산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행위라고 하죠. 언어와 비언어로 나눠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화자에게 어떤 전달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겠고 의사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만족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신감이 반 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반 이상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코칭을 드려보고 강의를 드려봤지만 이 말하기는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긴장감 없이 자신감 있게 풀어내는 그 자세,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논리적인 것,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뒤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프레젠테이션 하시기 전에는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임할 것인가, 이런 내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쌓아가는데도 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네. 무슨 승부라고요? 현장 승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그 현장에서 잘못 설명하거나 아주 그 빛이 그만큼 200% 포장을 해서 내놓지 못하면요, 그 상품의 가치가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 설득력, 차별화, 뭐 이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스피커의 역량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스피커의 역량이고, 또 우리가 비언어와 언어로서 훈련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 네, 그래서 훈련해서 현장에서 승부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훈련은 왜 필요한가?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아주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익혀야 하는 스피치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요? 네, 다들 아시겠죠? 이 아이폰.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30년을 스피치 이 능력,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석도요, 20년 전에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고 어느 개그 작가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훈련이자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타고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타고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 의한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삼성 갤럭시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까지도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표현해낼 줄 아는 어떤 스피커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 하나로 이 제품 하나를 굉장히 멋진 이미지로 승화를 시켜냈고요. 또 전체 애플이나 그 맥월드라는 그 기조 연설 자체를 어떤 이벤트화를 시켜서 많은 청중들이 열광하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관련된 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 강의 마지막에는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수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섭렵을 해야 되는가? 먼저 지수를 좀 제가 한 10가지로 나타내 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PT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복장. 네. 보여지는 겁니다. 네.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비언어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적절한 복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깔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더 적절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처음에는 양복을 갖춰 입다가 나중에는 전략적으로 그 뭔가요? 아이콘이 되고 있죠. 그 아이템. 네, 터틀넥에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 이렇게 캐주얼한 차림으로 어떤 도전과 혁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복장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 두 번째, 1시간의 PT를 한다 치면 2시간 이상의 강의 계획안을 준비한다. 이거는 너무 짧은 거고요, 사실. 너무 많은 연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어느 정도 해라, 이거는 없습니다. 평창 PT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그 나승현 대변인 아시죠? 그분은 몇 번 연습했을까요? 1000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허설이 갖는 힘은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이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연습할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PT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아까 제가 시간도 어떤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청중들은요,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5분 단위든 10분 단위든 항상 이 집중력을 다시 한번 모으게끔 그 어떤 장치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 장치를 둘 수 있는 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PT가 시작될 초반에 시작과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에서는 이 초반에 청중의 관심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고수들은 초반에 어떤 방법을 쓰나요? 예, 개그맨들이 강의를 잘하는 이유, 바로 오프닝에서 개그를 치죠. 유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웃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초반에, 초장에 잡으셔야 이제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유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짓을 하고 또 이 상품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을 때는요, 뭐로든 관심을 끄셔야 하세요. 뭐 보이스를 갑자기 강조를 한다거나 액션을 크게 준다거나 아니면 웃긴 말을 좀 던져서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펼치신다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임기응변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얼굴 표정이 풍부한 편이다.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서시면, 저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굳어 있으면 어때요? 내용 자체가 별로 호감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입꼬리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긍정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는 긍정적으로, 또 심각한 심오한 내용을 표현하실 때는 좀 더 심오하게, 네, 이렇게 좀 어떤 표현과 연출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청중에게 골고루 보낸다. 네. 어떤 한 곳만 바라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과학 시간에 그 딱딱한 내용을 전달하시는데 좀 재미있게 여기저기 이렇게 봐가면서 유머도 구사하시면서 그걸 알려주시면 학생분들이 참 좋아했을 텐데, 꼭 우리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저쪽 끝에 쓰레기통 보면서 허공을 보시면서 수업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 꼭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이죠. PT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가들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 이렇게 골고루 응시를 해주시면서 카리스마를 내뿜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확신과 신뢰를 주실 수 있는 거, 바로 눈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 컨택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저도 지금 끊임없이 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이 많은 것들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영상을 좀 보다가 끄실 겁니다. 손을 사용하세요. 손을 사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너 못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질하면서 너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손의 힘을 항상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그 프로 보시면은 1박 2일 이런 거 보시면은 몸을 사용해서 어떤 퀴즈 맞추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만큼 손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도 만약에 PT를 하실 때 매출량의 신장 정도를 나타내실 때도 그냥 보여주시는 것 말고 입으로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엄청 과장되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 같은 내용도 굉장히 크게 신장했구나, 크게 상승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스처의 힘도 앞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PT를 위해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다. 저도 강의 중간중간에요, 동영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시청각은요, 어린아이들 왜 시선 끌 때 어떻게 하나요? 딸랑이를 흔들죠. 아니면 모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눈과 귀를 자극하시면 우리 성인들도 이 발표에 좀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시청각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집중도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과 끝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처음과 끝에 특히나 이 시청각 자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TC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잘 다룬다. 저도 지금 이 클리커, 클리커라고 불리죠. 네,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프로답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누르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뭔가 없어 보이고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이걸 누르고 있었는데도 이게 화면이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 말과 화면 전환의 싱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이거 여기다 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누르셔도 전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화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청중들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기자재를 좀 능숙하게 다루는 척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발표장에 오셔가지고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경험입니다. 경험을 계속 쌓아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제스처도 사용하시고 비언어적인 것들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지수에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뭐 복장도 뭐 책으로 접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안 그 구조 짜는 것도 뭐 고수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바로 중간 부분이에요. 비언어. 네. 그리고 유머. 유머는요, 어디까지나 스피치 고수가 됐을 때 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의 내용 신경 쓰다 보면은 표정이나 웃음 뭐 전혀 신경을 못 쓰세요. 손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컨텐츠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빠삭하게 흐름을 알고 있을 때 그 비언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리허설 많이 하셔서 이 내용의 흐름을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7원칙, 10계명처럼 한번 7원칙, 행운의 7자를 써서 제가 한 7가지 꼽아봤어요. 먼저 목표를 뚜렷이 정해라. 목표가 나와야 여러분이 어떤 카피라이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타겟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듣는 청중들에게 맞춰서 카피라이팅, 문구를, 핵심 문구를 뽑아내신다는 거고요. 구조를 튼튼히 하라. 네. 우리 드라마도요, 갑자기 가다가 스토리가 엉성하게 엉켜버리면 어떤가요? 좀 뭔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드라마는요, 중간에 보더라도 전반이 뭔가 앞뒤가 예상이 되는 그 기승전결 서사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조가 튼튼해야 할 것. 중구난방이 아니라 구조가 튼튼할 것. 그리고 비언어 표현 감각. 네, 비언어 뭐뭐 있을까요? 뭐 아이 컨택, 시선이 있을 거고, 제스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태도. 어떤 거만하신 분들은 내 제품, 내 강의, 뭐 내 교육에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팔짱을 끼시거나 뭐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신다거나 약간 삐딱한 자세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호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내용이 좀 더 빛나 보일 수 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혀라. 네, 제가 방송인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멋진 시작과 마무리로 감동시켜라. 여러분들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기절시키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감동, 기절. 네. 그걸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두어야겠다. 비주얼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네. 이런 자료들을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전달력을 높이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발음이 막 뭉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버버버버 하면은 어때요? 이 좋은 이 강의 내용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눈도 잘, 시선도 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에 꽂히게 말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리허설. 네, 리허설만큼 좋은 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리허설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연습한다고 되냐고요? 아니요. 이 방법들을 알고 나서 스킬을 알고 나서 리허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영상 강의의 한계는요, 제가 직접 코칭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찰 받을 수 없다. 네, 하지만요, 이 방법들을 제가 좀 손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나셔서 뭐 녹화를 하시던, 거울을 보고 하시던, 아니면 주변 뭐 지인분들, 뭐 고객분들을 앞에 놓고 뭐 단골 손님 앞에 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신다든지 이렇게 좀 리허설을 감시받는 상황에서 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렇게 7원칙
세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 번스라는 사람이요, 상식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표정이 그러네요. 네, 아무리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졌더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뭐 메뉴, 신메뉴,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졌더라도요, 그걸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작은 기업, 작은 아이템을 크게 보여서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아주 뭐 내실 있는, 내구성 있는 그 어떤 그 컨텐츠로 무장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200%, 1000% 좋습니다. 더 포장하고 포장해서 멋진 걸로, 이 거짓이 아니라 더 200% 더 멋지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스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할게요.